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광주 상륙작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주 상륙작전이라고요. 뜻깊은 날이기도 했지만 심장이 벅차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광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눈물이 났지만 30년 전 광주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눈물이 났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갔던 옛날에 화면에서 봤던 그 광주와 다를 바가 없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눈물이 났다. 대한민국의 광주라는 곳을 우리가 너무 방치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 먼 곳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광주 다녀오신 분들, 광주 소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됐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특검이 또 27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특검이라는 얘기만 듣기만 해도 징그럽거든요.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이송인데 이 제목이요. 저는 명태균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 보시면 놀랄 겁니다. 윤 대통령 부부, 윤 대통령 사건, 윤 대통령 로비 등등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작전이 보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이요. 깔짝깔짝 거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쓴대요. 책 제목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이재명 대신에 박지원이 선거에 나오겠다고요? 야, 진짜 제가 보다 요즘 박지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속셈이 이거였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재명의 지지율을 앞섰다는 소식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골든크로스 이후에 요지부동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다들 입에서 아주 외우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건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준길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정준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는 것은 갑자기 왜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명태균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구속되거나 뭐 피고발된 사람이 크게 보면 세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명태균, 그다음 강혜경, 그다음 그죠? 우리 김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김 의원이나 강혜경에 대해서는 네.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네, 또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명태균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사건 중에 일부를 네. 떼가지고 오늘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32번 뉴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길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요. 길 변경. 근데 왜 해달라고 했는지는 정 변호사님의 소식을 듣겠지만 국회 측에서 의견서까지 냈대요. 정 변호사님, 이 네. 뉴스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요번 주 목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일 오후 2시에 네. 그죠? 10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날 오전 10시에 네. 그죠? 내란죄, 말도 안 되는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재판 사건의 준비 절차 기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준비 기일 절차가 한 몇 시간쯤 예상되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오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전 10시에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준비 절차 기일에 갔다가 그다음 오후 2시에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요, 길 변경을 빨리 결정 안 해주고 있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일단 20일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아니 10시에 가서 한 10시, 11시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까지 충분히 가고도 남는 시간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걸어서라도 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인데 뭐토록 굳이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하느냐.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재판을 하면 변호사 강제주의 아니냐. 변호사들이 있고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안 오셔도 된다. 그럼 변호사들 숫자 많지 않냐. 나눠라고요? 나눠서 일부는 저기 형사 준비 절차에 가고 일부는 저기 10차 변론기일에 가면 되는데 뭘 자꾸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네 없네 이게 막 말이 되느냐 무슨 변론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회에서 하면서 불가 기일 유지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1번 뉴스 먼저 볼 텐데요. 여러분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체감적으로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체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체감은 몇 프로 정도 나올 거라고 보냐 했더니 참 재밌는 답을 들었습니다. 내 주변은 다 윤석열인데 100%? 근데요, 제 페이북도 다 100%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지금 아시아투데이의 조사 결과는요. 이재명보다 더 늦근이 많이 나왔다라고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아시아투데이가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매우 지지합니까? 매우 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물어봤고요. 그것과 별도로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눠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더 지지합니까? 윤석열을 더 지지합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각각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47%,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44%,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신기한 건 이재명을 지지하는 44%의 머릿속이 참 궁금합니다. 아직도 44%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뉴스인데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국민 절반이 육박하면서 70대, 60대, 30대 순위라고 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이 좀 불공정하다라는 의견들이랑 그래도 공정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네. 공정하다는 의견들이 더 높았어요. 네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더니 이번 여론조사 결과면 매우 공정하다 36%, 공정한 편 12%니까 토탈 48%예요. 근데 공정하지 않은 편 13%, 매우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34% 합하니까 47%. 이제는 뭡니까? 거의 골든 크로스가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니 뭐 70대나 60대는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쳐요. 그런데 30대가 뜻밖에도 뭡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번 광주 이번에 여러분 이제 가서 다 같이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좀 슬픈 생각 1번은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그리고 탄핵 무효를 외쳤는데 왜 세월이 흘러서 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 무효를 외쳐야 되는지 그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고 두 번째는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게 보였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무효를 외칠 때는요. 되게 이렇게 애절하게 불렀어요. 탄핵 무효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리듬이요.
탄핵 무효,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탄핵 무효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젊어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탄핵 무효라는 외침이요 되게 젊어졌습니다. 뭐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랬잖아요. 탄핵 무효.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티가 났는데 네네. 이걸 보면서요 참 대한민국이 왜 아직도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또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쳐야 되는가 했는데요. 3번 뉴스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일단 그대로 멈춰서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있죠.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약 한 47%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보다 높게 43대 36 정도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탄핵 기각 대 탄핵 인용의 경우에도 여전히 탄핵 인용 주장이 더 높기는 하지만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52대 46이다. 계속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얘기하죠. 탄핵 재판은 무슨 재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률 재판이기도 하지만 정치 재판이고 더 나아가서 여론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재판이니까 국민들이 적어도 뭡니까? 한 3분의 2 이상, 한 4분의 3까지, 한 66%에서 75% 정도는 찬성을 해야 그래야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탄핵을 할 텐데 지금 이 52%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날이 갈수록 탄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대에서요, 학생들이 어쨌거나 탄핵에 대한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헌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집회를 했거든요. 보셨죠? 서울대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들고 일어났지? 여러분, 제가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좌파가 머리가 좋을까요? 우파가 머리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근데 제가 이건요 되게 재밌다고 제가 왜 표현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있잖아 좌측에 있는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우측에 애들은 참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해 머리도 좋아 말도 잘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답 좀 주세요. 좌파가 더 똘똘할까요? 우파가 더 똘똘할까요? 근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8번 뉴스 재미있는 뉴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정 변호사님, 네. 28번 뉴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말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뇌 연결망 차이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106명의 성인을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들의 뇌 기능의 네트워킹을 이렇게 따져봤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뇌 영역들 사이에 서로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잘 전달되느냐 이제 이런 걸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과 관련 있는 그 뇌 기능 연결이 진보보다 5배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해력도 빠르고요. 우파가 무슨 정보가 들어오면요,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것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잘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 조절 능력성도 뛰어나고 심리적 안정성도 뛰어나고 네. 그렇죠. 그런 이 전달성도 뛰어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서울대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서울대 연구의 결과도 되게 재밌다고 봅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를 따져봤을 때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차분하고 좀 더 냉정하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그 진보는 공평성을 중시하고요. 보수는 조직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모호하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오히려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호기심을 갖는 데 반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꺼리는 거죠. 속칭 말하는 리스크 어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모르고 위험 있는 것을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하다. 달리 얘기하면 안정성이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는 건 보수적 성향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IQ가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결과예요. 제가 뉴스 정확하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PD님 정확하게 서울대학교 병원 28번 뉴스를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향이 있대요. 뇌가 다르대요. 뇌 연결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조사 결과기도 하지만 이 내용에서 아까 중요 부분 줄 한번 쳐서 보여주십시오. 아까 중요 부분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네, 확대를 쭉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 읽어주세요. 네. 뇌는 여러 신경망의 다양한 연결을 통해 주변의 어려움에 적응하는 기능을 갖는데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과 관련 있는 뇌 기능적 연결성이 진보보다 5배가 높다. 보수 성향의 뇌는 심리적 안정성이 진보 성향의 사람보다 높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결과론적으로요, 정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되게 잘 적응을 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라는 걸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로 우리 잠시 돌아가 볼까요? 금남로를 뒤엎은 반탄 함성이라고 하는데 전 반탄 함성에서 반대하고요. 탄핵 반대 함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수적 비교 됐습니까? 자, 정 변호사님 일단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유채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네. 중앙일보 아마 기사였던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2만 명, 찬성하는 사람이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렇게 기사가 떴는데 얼마 지나갖고 바뀌었어요. 네. 탄핵 찬성이 2만 명, 반대가 3만 명. 그런데 제목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도요. 저쪽 사람들 저는 그렇게 2, 3만 명 왔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네네. 급하게 불러도 다 모이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번 뉴스 보면요. 네네. 계엄령이라는 말은 결국 국민을 일깨운 계몽령이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즉각 복귀시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슬로건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소개해 주세요. 이 단어가 가진, 구호가 가진 이 영향력, 이런 거는 사실 좌파들이 참 잘하는데 요번에 도대체 누가 이 계엄령은 계몽령이다라는 이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 무엇을 계몽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 네. 바로 것이기 때문에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바로 이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전한길 강사께서 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다들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려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막 그 계엄 일어나고 막 처음에 내란이라고 막 선전하면서 선전선동했던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몇 프로까지 떨어졌습니까? 10% 초반까지 떨어져가지고 곧 박근혜 대통령처럼 단단히 4% 5%까지 떨어질 거라고 좌파들이 막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몇 프로? 47%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6번 뉴스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아, 이 사람들 참 언어 사용이 참 격이 없다. 격조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 더럽힌 극우, 유대인 학살 현장서 나치 집회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광주가 자기네들 땅입니까? 자기네들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나치가 집회했다? 우리 낙지된 거예요? 소개해 주세요. 뭐 저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극우지 않습니까? 광주를 극우가 갔다고 광주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애국 시민 세력들이 다 그를 극우라고 하는데 아니 광주를 우리가 간다고 더럽혀졌다 이 표현 자체가 매우 이 구시가 아니고 고시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저는 발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광주가 얼마나 성스럽기에 우리가 가면 더럽혀졌다. 그럼 그들이 좌파들이 가면은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광주를 지금 외딴 섬을 만든 게 그들이에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던 게 그런데 광주에 가보고 놀랬다. 너무 낙후되어 있대요. 광주가 낙후돼 있다.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더라.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호남 쪽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자기가 집에 갈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은 너무너무 슬프고
속이 상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남선요. 경부는 몇 층이 돼 있고 막 큰데 우리 호남은 단층이고 너무 이렇다고 그러면서 막 속상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삐까번쩍하게 지었잖아요. 아, 빛가번쩍하게 지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쵸? 그리고 지금 뭐냐면 호남에 계신 분들이 지지해서 좌파 정권이 몇 번 들어섰어요. 3번 벌써.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의 호남선을 그래서 멋지게 지은 거예요. 그냥 신세계 멋지게 들어가고. 지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번에 집회 시위를 하러 가보니까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옛날 모습 그대로여서 너무 속상했어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엄청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렇죠. 그것만 멋지게 지은 거죠.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뉴스입니다. 분노하실 겁니다.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왜 이걸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7번 뉴스 아프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더러운 잠 말이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네. 이게 어디서 전시됐는지 아십니까? 국회에서 전시됐었어요. 국회에서. 정 변호사님 소개해주세요. 맞죠. 국회에서 저거 전시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저거 내려라 그랬는데도 뭐 절대 못 내린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표창원이랑 그 부인을 상대로 우리 좀 우파 또 국민들이 걔네들도 막 사진 올려놓은 비슷한 막 사진들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표창원이가 질질 짜고 울면서 자기는 괜찮지만 부인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난리가 나고 막 형사고소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그렇죠? 성적으로 비하하는 건 저거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저기 다른 그림에 얼굴 붙이는 거 저거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저거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게 바로 딥페이크 아닙니까? 저거 당하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저건 하면 안 되는 건데요. 8번 뉴스 보여주세요. 이번에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대요. 근데 지금 저기 사진에 있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없죠 여기에는. 예, 사진이 얼마나 안 나와요. 저는 사진을 봤었어요. 아, 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진이 거기다 내려졌어요. 네네네. 사진이 보였거든요. 네.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영복 사진에 얼굴을 합성시켜서 정말 교묘하게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네네.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지성인들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들을 한마디로 인격 모욕 범죄죠. 그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광주 성스러운 광주에서 어떻게 그런 성스러운 짓을 해요? 안 되죠 절대 이런 짓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사건도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벌써 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그때 네. 바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작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성폭법 흡입 위반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9번 뉴스 보세요. 그때 우리 심재독이 그래갖고 민사소송 해가지고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소송에서 돈도 배상했잖아요. 다 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당시에 그 더러운 잠이라는 저 그림을 옆에 있는 액자를 깨트리고 막 이래갖고 손괴를 했다. 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기소가 돼서 나중에 재판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소송에서 돈도 수백만 원 물었어요. 네. 그런데 그림은 안 망가졌어요. 액자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순둥순둥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9번 뉴스 보세요. 전한길 대 황현필. 저 황현필이 누군가 했었어요. 근데 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 황현필이요. 그 왜 고양을인가요? 국회의원. 그 고양을인가 국회의원 그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여러분 고양을인가 국회의원 그 앵커 출신 누군지 아세요? 저 얼굴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 사람 보니까 황현필 보니까요. 조국하고도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저 사람요, 유시민도 닮았어요.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저 사람 황현필이가요. 정 변호사님 한번 보세요, 황현필. 못생겼는데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아니고 조국 느낌 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영 저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조국은 잘생겼어요? 구기영은 한때 잘생겼어요. 아니, 비슷하다니까요. 네. 사실 우리 보수우파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지금 조국 교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때는 잘생겼던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맞아요. 황현필 얼굴 딴 데 검색해 보세요. 너무너무 비슷하다니까요. 조국하고 비슷하고요. 조국이랑 비슷해요?
느낌 비슷하다니까요. 아, 앞머리 네. 길잖아요. 네. 이거 하나요? 이거 그리고요, 또 저기도 닮았어요. 그 고향 을의 국회의원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 민주당 누군데? 네. 그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비슷하고요. 여러분 지금 희한한 게 얼굴이 너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역사 강사 설전이라고 하면서요. 전한계 선생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전한계 선생님이 당연히 이겼고요. 전한계 선생님은 1시간을 그냥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으로. 근데 저 사람은 얘기도 짧게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말이에요. 6.25 전쟁이 미국이 지금 연출 그거 각본. 보려고 하잖아요. 10번 뉴스예요. 10번 뉴스. 네. 이 황현필 강사 발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이 사람이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기억났다. 고향을의 한준호. 네, 한준호. 저기요. 검색 한번 해주세요. 고향을의 한준호 얼굴. 비슷하다니까 진짜예요. 아니 뭘 굳이 그걸.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앞머리랑 헤어스타일이랑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저게 좌파 스타일인가요? 여러분 황현필이랑 한준호 비슷 안 해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그 조국도 있다니까 저 얼굴 안에 조국 느낌도 있어요. 네. 여러분 비슷한지 안 한지 좀 해주세요. 네, 다시요. 10번 뉴스. 네. 6.25 전쟁이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이다. 응?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피난 행렬이 있으면 포가 얼마나 잘 떨어지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난 행렬을 향해서 포를 떨어뜨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한이 일방적으로 밀리게 한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인천 상륙 시나리오를 미리부터 짰다.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요. 옛날에 커밍스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침 유도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 대학 시절 다닐 때. 그 남침 유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일부러 에치스 라인에 한반도를 포함 안 시켜서 김일성이가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남침을 일으킨 다음에 그래서 남침을 일으키자마자 와가지고 거꾸로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군비를 증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스탈린 쪽 뭐 보고서니 이런 게 나오면서 처음부터 김일성과 스탈린이 작전을 짜갖고 시작한 남침 전쟁이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아직도 이런 정신승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황현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우리 우리 강사님을 막 비방하고 또 우리를 거꾸로 우리가 광주에 갔다고 우리를 모독하고 그러니 참 진짜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학생들이요. 역사 교과서가 왜 공통 교과서가 있어야 되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교과서마다 다르게 역사를 가르치면 정말로 문제가 있으니까 역사 교과서만은 국정화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게 되면요. 왜곡된 역사는 정말로 잘못된 세계관을 만들게 합니다. 특히 6.25는 북침이야. 안중근 의사는 테러범이야. 유관수는 엄청 나댄 여자야. 이런 이야기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미군에 대해서 미군이 6.25를 일으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그들 왜 미국의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미국 여행은 왜 가죠? 참 이상해요. 미국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지. 전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모순적이라고. 하잖아요. 미제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알려고 미국 아이, 가는 거야? 그럼요. 그럼 지금까지 왜 걔네들은요. 네. 모든 거에 다 논리가 다 있다니까요.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자기네들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저 사람들과 우리가 공존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게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이제 점점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아예 안 통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 이러면서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를 이순신과 원균에 빗대면서 이재명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참 이게 미안하지만요. 이런 사람에게 돈을 내고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 걱정이 돼요. 전 걱정이 되고 역사 교과서 한번 싹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요. 이게 소름 끼치는 내용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 책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애가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가 이상해요. 교수님 이거 어떡하죠? 근데 제가 정말 그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황연필이 말한 것처럼 6.25 전쟁이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썼던 전쟁이다라는 역사책을 가지고 누군가가 어린 학생들이 배웠다면 네. 뭐 어떻게 해요?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래요? 아, 지금요, 우리 교과서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가끔 저한테 학생들, 부모님들이 교과서를 찍어서 보내줘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요, 제가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제 영역이 아니어서. 기도 안 차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하면요. 이렇게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미안합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제 영역이 아니어서라고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 법 그리고 법조계 다 지금 문제가 있고 뭐 경찰, 검찰, 판사 뭐 뿐만이 아니고 교사, 노조 뭐 더 말해서 뭐합니까? 자, 11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군 투입, 불법성, 헌재 탄핵 기준점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무슨 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좀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데 탄핵 재판에 4가지죠 하나. 네. 첫 번째는 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두 번째는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세 번째는 그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했는지 여부. 네 번째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거기서 압수수색하거나 한 행위들이 정당한지 여부. 이 4가지예요 지금.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군대를 뭐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주된 어떤 쟁점이다 보니까 나머지 또 다른 3개의 쟁점이 있는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의외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은 의외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 투입 불법성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끌어내라 말하고 말들은 있는데 끌어내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탄핵이 인정되지 될 가능성은 오히려 별로 없는데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 적절하냐. 그리고 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제가 검색을 했더니요. 12번 뉴스 보시면요. 윤석열 측 5가지 불공정 주장을 했는데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가 우세. 뉴스가 저렇게 편파적이에요. 저렇게 불공정을 주장했는데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 근데 누가 대답한 거예요, 정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이 5가지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가 우세는 이건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가짜. 누가 저거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좌파 쪽 법률가나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나 보죠 뭐. 응?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이 위법하냐? 위법하죠. 네. 32조 단서에 갖다가 못 쓰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규칙을 가지고 그것보다 하위법인 규칙을 근거해서 가져다 쓴 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란죄 철회 문제도 공소를 제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전선동을 해서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리버리한 우리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계엄이 내란이라고 선전선동 당해가지고 그러면 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계엄이 내란이라는 선전선동에 속아서 찬성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닌 줄 알았으면 나 찬성 안 했을 거야라고 고백 기자회견을 하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도 안 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 제가 아주 빠르게 여러분에게 마음껏 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욕할 준비 되셨습니까? 저 뉴스 보다가요. 욕이 늘 것 같습니다. 29번 뉴스입니다. 29번요. 저 이거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실은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조민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조민을 못 지켜서 미안하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혹시 부산의 교육감 재선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보수 성향 우리 하연수 교육감이 당선 무효가 돼가지고 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좌파 쪽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부산대 총장이었던 차정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총장 시절에 조민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부산대 총장이요 조민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한 거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내가 말이야 끝까지 버텼어. 1심 판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애를 자르라고 했는데 자르지 않고 결국은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유죄가 확정됐을 때 비로소 입학 취소를 결정했어. 나는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췄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자, 시청자 여러분, 조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산대 총장, 전 부산대 총장 교육감 후보라고 합니다. 후보 예비 후보인지 모르겠는데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예요. 네,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늦출 만큼 늦췄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요. 참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총장이잖아. 그러니까 총장의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았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게 명시돼 있고 법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한테 재량권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네, 31번 뉴스인데요.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헌재 습격 난동. 와, 정말 여러분 제목이요. 헌재 습격 난동 모의 사건. 저 이름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데 60건이래 60건. 집중 수사하고 있답니다.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지금 문영배 그 동창생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 성적 착취물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적 착취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라왔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최근 것도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런데 경찰은 지금 문 소장과 관계된 것은 전부 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더 이상 조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 사건은 집중 수사 중이래요. 아니 근데요. 단계 사건은 왜 조사 안 해요? 단계 사건은 동계사건대로 진행 중이겠죠? 근데 한동훈은 지금 책 쓰고 있대요. 왜 조사 안 받아요? 글쎄요. 피의자로서 가서 조사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헌재 습격 난동 모의 사건이 지금 너무 많이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는 걸 짧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30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 되게 싫어요. 뭐냐고요? 변기보다 20배 더러워. 아니 잠깐만요. 기준이 다 변기예요. 변기보다 20배 더럽다. 근데요. 뭔가 했어요. 정 변호사님, 변기보다 20배 들어온 게 뭡니까? 아니 잠을 잘 때 양말을 신고 자면은 되게 숙면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거 수면 양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양말 이름이 수면 양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신었던 양말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의 변기보다도 세균이 한 20배 더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왜 양말하고 변기하고 비교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 느낌이 오잖아요.
변기보다 20배 더 더러우니까 되게 더러운 거죠. 근데 변기보다 30배 더 들어온 게 뭐게요? 몰라요? 핸드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들어온 게 뭐게요? 그건 뭐예요? 본인의 손. 손요? 아, 손은 항상 닦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전 이상해요. 변기보다 20배, 변기보다 30배, 변기보다 40배 그런데 그러면요 여러분 따져보면은 변기가 제일 깨끗한 거예요. 아 따지면 그 얘기잖아요. 변기도 더러운데 이건 더 더럽다. 그런 아니죠. 얘기겠죠. 그 중에서 20배보다 덜 들어오니까 변기가 차이 제일 깨끗한 거고 아니 이상하잖아요. 비교가 여러분 비교 안 이상하세요? 느낌은 확 오는데요. 그럼 변기보다 30배 들어온 핸드폰을 왜 들고 다녀요? 그거는 30배 안 나오는데. 아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전에 네네.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변기보다 더 들어온 나의 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내 손이 변기보다 들어오는데 이걸로 집어먹거나 악수하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은 막 이렇게 약간 이상해요. 아무튼 여러분 보시라고 한 거고요. 27번 뉴스입니다. 27번 뉴스. 여러분 요즘 8대0 아니야? 8대0 아니야 하는데 이거 박범계가 퍼뜨린 얘기예요. 8대0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27번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탄핵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면서 뭐 이런저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들은 조심스럽지만 5대3 또는 4대4로 기각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좌파들은요 6대2나 7대1도 아니고 무조건 8대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가 방송에 나가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3월 4일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 박범계가 명색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8대0이다. 이거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문영배랑 전화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결정이고 네. 8대0이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요.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약간 완화는 했지만 그래도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날짜와 몇 대 몇,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면이 예상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3월 4일이다. 파면인데 8대0이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뭔가 내부 소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26번 보세요. 뜬금없이 한동훈이 갑자기 깔짝깔짝 그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네네. 머지않아 뵙겠다. 누가 나오래요? 여권 잠룡 조기 대선 기지개. 여기서 말하는 머지않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머지않아 뵙겠다 그러면 한 며칠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년. 1년이에요?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는 한 주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왜 이 박범계하고 얘기가 비슷하냐는 거죠. 한동훈이랑 박범계랑 전화 통화했나 보네요.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갑자기 기사 제목이 여권 잠룡 조기 대선 기지개래요. 네네. 여권 잠룡은 누구예요? 몰라요 누군지. 여러분 여권 잠룡은 조기 대선 기지개라고 하는데요. 자 25번 기사 보세요. 잠룡이 뭔지 아세요? 잠룡은요. 발음 잘해야 돼. 아직 이무기 단계예요. 용이 되지 않은 것을 보통 잠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잠룡은 영원한 잠룡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25번입니다. 한동훈이 2달간 성찰의 시간 가졌대요. 누가 정해요? 근데 2달간 성찰의 시간 스스로 봉인 해제하고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한동훈한테 누가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한 사람도 없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외국 떠나라고 했어요. 2달이라는 기간을 정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동훈은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뭐 김종혁이랑 애들 시켜가지고 이제 자꾸 튀어나올 기회를 보다가 이제 딱 보니까 지금 그 헌재에서 2월 말 내지 3월 초면 선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탄핵될 거야. 탄핵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2달간의 성찰을 가졌고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김종혁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박지원이가 윤석열 대통령 절대 하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튀어나와요. 진작에 한동훈이 얘기할 때 그때 하야했어야지. 지금은 하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안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한동훈이 저쪽 민주당 애들과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2번입니다. 이준석이요. 황교안의 부정선거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선동용. 말을 해도요. 참 말을 참 이쁘게 하네요. 정 변호사님, 저거 왜 또 저렇게 떠들기 시작한 겁니까? 뭐 이준석이 계속적으로 황교안 대표나 누구랑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1대1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그냥 이준석이랑 1대1 한번 토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준석이 뭐 과학이 아니라 선동이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준석이요. 1등을 했습니다. 24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1등은 좋은 거죠? 네, 정 변호사님 1등 이준석입니다. 이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 이렇게 할 때 왜 대한민국 1등이 누구냐?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이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재명을 넘어서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근데 네. 1등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부고 빼곤 다 좋다면서요. 아이 그래도 비호감 1등이 어떻게 좋아요? 근데 왜 비호감이 됐어요? 이준석이 비호감인데 이준석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재명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41%예요. 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 보수우파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45%를 차지했는데 이준석이 싫다고 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누구겠어요? 우리 보수파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준석이 1등이 되면 이준석은 좋아할 것 같아요. 이준석이 좋아할까요? 아니 뭐든지 부고 빼곤 다 좋다고 하니까 이준석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동훈 37%나 돼요. 홍준표도 36%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37%, 36% 이런 거는 뭐예요? 좌파들이 이 정도 싫어하는 거예요. 36%, 37%. 그런데 이준석은요. 45%면 한 10% 정도 누가 여기에 붙어요? 좌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준석이 일단 1등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이준석 1등 하는 경우도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뉴스는 소개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은 선관위를 누가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네, 선관위 관리가 저는 선관위 관리는 국민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단. 선관위는 이제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국민단.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를 정광훈 목사께서 목사가 관리 감독하자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종교계에서 왜 근데 목사만 하냐? 신부도 있고 스님도 있다. 이렇게 댓글 달린 게 참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 뉴스는 이 정도 소개하고요. 21번 뉴스입니다. 자, 김상욱이요. 김상욱이 당 옮겼습니까? 정 변호사님, 김상욱이 당을 옮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보수파 중에 지가 속칭 개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을 가리고 이름 가리고 보면 민주당 애들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거나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죠. 네. 아니 홍장원을 왜 편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홍장원을 편을 들어요. 홍장원 신상 털기 당하는 입장에서 힘들 것 잔인해. 여러분 김상욱이요. 홍장원을 편을 드는 뉴스를 봤는데 뉴스 한번 볼까요? 요 큰 뉴스예요. 네. 저렇게 아예 받아준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김상욱이 저렇게 얘기하면 노컷 뉴스 얼마나 신나겠어요. 20번 뉴스 볼까요? 윤 대통령 탄핵 반드시 인용되어야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것. 이번엔 JTBC예요. 소개해 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상욱이란 이름을 가리고 보자고요. 윤 대통령 탄핵 반드시 인용되어야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것.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상욱이에요. 응? 김상욱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당에 있는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뭐라고 해요? 오, 김상욱이 정말 바른 말 하네. 오, 소신 있어. 이렇게 박수 쳐주니까 좋아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 정도 말하면 진짜 윤리위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해당 행위거든요. 저는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잘라내는 게 맞다고 봐요. 108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두 명 자꾸 잘라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라내는 게 더 낫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19번 보면요. 김근식이 또 한마디 합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대선 거부하고 거리서 무효 외칠 건가? 와, 정 변호사님.
저는 김근식이 참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요, 노무현 탄핵됐을 때요, 여론조사를 하면 되게 재미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자, 노무현 이거 잘못한 거냐, 위법이냐 아니냐 그러면은요, 한 3분의 2가 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탄핵해야 되느냐 하면 3분의 2가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계엄이 뭐 잘했네, 잘못했니, 뭐 이런 문제랑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탄핵이 되면요, 옛날에 그 노무현 때 일어났던 그런 전 국민적 분노에 못지않는 그런 반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왜 그러냐면 현재 헌법재판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요,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근식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탄핵당한 게 우리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자꾸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만 해요. 이게 뭐랑 같아요. 옛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우리 보수 오빠가 철저하게 망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박경련님 글 보다가 지금 웃음이 나와서 제가 질문할게요. 박경련님, 동훈이, 준석이, 박지원 셋 중에서 누구 가지실래요? 박경련님한테 셋 중에서 한 사람을 준다면 누구 가지실래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이쪽 저쪽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 쪽인지 저쪽인지도 모르겠고 김근식 뭐 아까 누구예요? 김상우 말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찬대요. 오랜만에 18번 뉴스입니다. 권성동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이며 외교 대참사. 오랜만에 그래도 속 시원히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공범인 이화영이 이미 항소심에서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어도 주범인 이재명, 교사범이죠. 여기가 우두머리죠. 얘가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걸로 알고 있고, 이 대북 송금 불법은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재명을 체포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과 제대로 정상 외교하겠냐, 이건 너무 맞는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근데요,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식을 미국에 둔 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옛날 그 미군 대사관인가요? 대사관인가 어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국 못 가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권성동 대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욕할 준비 되셨나요? 17번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안 되면 나도 출마하겠다. 여러분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한마디요. 자, 정 변호사님, 나도 출마한대요.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탄핵될 테니까 빨리, 탄핵 재판해 그러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탄핵 재판을 해가지고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야, 어렵게 세상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박지원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박지원이 또 태도를 바꿨어요. 야, 절대 하야하면 안 돼,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왜 하야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하마터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야할 리도 없겠지만, 지금 얘네가 뭘 걱정하냐면 옛날 노무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노무현 탄핵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 특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 대북 송금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노무현이. 그래서 그걸 해서 누가 구속됐어요? 바로 박지원이 구속됐잖아요. 그래갖고 50억 달러 김영환인가를 통해서 대북 송금했다라고 해서 그때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갖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민주당이랑 열린우리당이 막 나눠지고 막 이러면서 추미애가 앞장서가지고 당시에 노무현을 탄핵했잖아요. 그래갖고 기세 좋게 딱 탄핵을 했더니 민주당 쫄딱 망하고 그래갖고 열린우리당이 일당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근데 지금 뭐냐면 박지원이 볼 때는 그게 두려운 거죠. 야, 이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런 불공평한 이 헌법재판 못 받겠어. 내가 억울하니까 반드시 우리 보수파의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서 국민적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것 같으니까 탄핵 재판을 해야 그런 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 하야는 안 돼. 하야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러는데 이재명 갖고 되겠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16번 보면요. 박지원이가요. 명태균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빗자루로 쓸어버린다고. 네. 김건희 명태균 터지면 다 죽어. 그래서 계엄했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 의미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할 건데요. 잠깐만요. 지금 댓글 중에 헌재 정문 앞에서 여성분이 단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뉴스인가요? 헌재 정문 앞에서 여성분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기사 보고요. 이거 진짜예요? 어느 분이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안 돼요. 왜 국민이 단식을 합니까? 혹시 기사에 검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와, 근데 정말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아유, 단식하지 마세요. 그 건강 버립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싸워야죠. 자, 박지원이요. 김건희 명태균 터지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자, 그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13번 뉴스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사실 하려고 했던 메인 뉴스기도 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오늘 유튜브 말을 하면서 제가 진짜 내가 제목을 잘못 달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자, 명태균 사건 중앙지검 이송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김영선, 그 다음에 강혜정 이렇게 여러 사람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들, 그러니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 당시에 어떤 김영선 선거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사건들은 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바로 다 기소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부분을 떼내가지고 명태균 사건을 이제 그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거죠. 근데 이 지금 중앙지검 이송 사건과 연결되는 건 뭐죠? 지금 특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금요, 정 변호사님. 네네. 박지원이 명태균 국힘 대권 후보 빗자루로 쓸어버린다고 박지원 얘기했죠. 네네. 박지원이 김건희 명태균 터지면 다 주고 그래서 계엄했다고 박지원이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계속 그 근데 얘기하죠. 박지원이 원래 어디 있었죠? 국정원이었죠. 국정원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이거는 그냥 저희 추측이에요. 박지원이 명태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대선 나갈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요. 그러니까 검찰이 명태균 사건이라고 안 하고 기사가 윤 부부 공천 개입이라고 13번 뉴스 다시 보여주세요. 윤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아예 또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요. 자, 남들이 볼 때 윤석열 부부가 공천 개입. 김영선? 정 변호사님 이렇게 기사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의혹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건을 이송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수사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사건 자체는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다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을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파견 보내는 건 예를 들면 특검을 하면서
검사를 파견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 손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는데 창원지검에서 기존에 조사를 했던 검사들을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을 전부 다 중앙지검으로 이동시켜서 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27일 날 지금 뭐냐면 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이 뉴스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박지원, 명태균, 한동훈,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박범계. 저는 이렇게를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떼서 보지 마시고요. 세트예요. 박범계가 3월 4일 얘기했죠? 8대0 얘기했죠? 박지원이 내가 대통령 후보 나갈까? 그런데 명태균이 저쪽 후보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싹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버린다고. 네네. 국힘 대권 후보 빗자루로 쓸어버린다고 박지원이 떠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명태균 터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계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이걸 사건을 또 이송해요. 네. 여러분 이거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그 와중에 한동훈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정준기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좀 해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20일 날 있을 이제 구속 취소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우리가 이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이 좌파 민주당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오고 그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을 대거 서울로 올리고요. 그러면서 27일 날 좀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중간수사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예정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을 한 것을 마치 김건희 여사,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마구 선전선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글로 끌고 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죠? 저는요, 이송이 됐으니까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기사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난리치겠네요. 그럼 뭐 또 체포영장 어쩌고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경호실 사람들을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그렇죠.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벌써 세 번째 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번 주지만 다음 주가 매우 이제 분기점이다. 사건이 넘어오고 제가 보기엔 2월 말 3월 초 그러니까 2월 2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그 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면서 그 사이에 반드시 검찰에서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김건희 여사를 불러내려고 할 것이다. 근데요, 정 변호사님 하는 짓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랑 똑같아요. 똑같죠. 아니 지금요 그거 딥페이크 만드는 것도 똑같고요. 똑같죠. 그리고 그 수첩도 똑같고요. 똑같죠. 그리고 막 카드란 뉴스 막 퍼뜨리는 것도 같고요. 지금 노상원의 수첩 가지고도 막 온갖 떠드는데요. 노상원 수첩이 지금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눈꼽만치도 지금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노상원의 수첩이 공개가 돼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돼서 거기서 온갖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뭡니까? 세상을 또 시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안종법 수첩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범행을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와 똑같은 상황들이 좌파들이 지금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조금 더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한다. 네. 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아는 분들이 지금 막 카톡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알람이 안 왔대요. 오늘 방송 알람이 안 왔다. 그래요? 알람이 안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람이 안 와도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매일 5시에
방송합니다. 아까 그래서 카톡 방송하는 줄 몰랐다, 알람이 오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왜 오늘 방송 안 하세요? 하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계속 링크를 보냈는데요. 사람들이 알람이 오지 않았다라고 계속 합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 2개를 저도 켜놨는데 제 거 2개에도 알람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매일 5시에 아시아투데이 유여회의 적반하장을 하니까요. 여러분 5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정 변호사님께 녹용 한 잔 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을 담아낸 구전 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100% 러시아산. 근데 정 변호사님 이게 계속 드시고 건강해지셔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아바이스크 녹용말을 사용하여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녹용 등 엄선된 국내산 재료를 황금 배합 비율로 다려내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아투TV 구독자만을 위한 파격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단식한다는 분 소식이 있어서 제가 잠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서 좀 말려주세요. 단식 안 됩니다. 건강도 해치고, 아니 힘들어야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지. 단식을 누가 한다고 해서 하려면 진짜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민초가 나서서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려주시고요. 정 안 되면 제가 헌재 앞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린 적이 있었죠, 정 변호사님. 네. 옛날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단식하시는 분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다 말렸었는데요. 기억납니다. 정말 계시면 제가 헌재 앞으로 가서 제가 말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려주세요. 자, 오늘 명태균 서울중앙지검 이송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 더 지켜보시면 알 거고, 한동훈이 왜 튀어나오는지도 보시면 알 겁니다. 박지원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박범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잘 보면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맛에 맞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카드란 뉴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느라고 담담하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길 변호사님과 오늘 방송 함께 했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냉정함을 가지고,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렸죠? 서울대, 의대 조사 결과 우리는 보수 우파니까요.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5시 찾아뵙겠습니다.